원방 공진단입니다. 생긴 건 다들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는 약재 구성, 입자 크기에 따라서 약효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 기준으로 원방 공진단에는 러시아 녹용, 국내산 당귀, 국내산 산수유, 러시아 사양이 들어갑니다. 여담인데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포기하고 사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재들의 입자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을수록 흡수가 좋은 건 아시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문을 한번 볼까요? 이 논문은 일반적인 입자 크기에 따른 흡수율에 대한 논문입니다. 칼슘 입자를 크기별로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결과를 보면 12지장에서 2시간 후에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작아지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진단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죠.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도 좋고 흡수도 좋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드는데 원재료 약재를 미세 분말로 만드는 것은 원외 탕전실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 신고된 정식 기관이고 일반 미세 분말하고 극미세 분말 두 종류가 있는데 공진단 만들 때는 당연히 극미세 분말로 만듭니다. 참고로 원외 탕전실은 무슨 동네 방앗간처럼 그런 데 아니고 매출이 몇 천억 단위 됩니다. 그리고 GMP 시설 갖추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약사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극미세 분말이라고 해서 제분 비용도 추가로 더 지불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궁금해서 담당자분한테 입자 크기에 대한 외부 시험 의뢰를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시험 방법은 ISO 13320에 준한 방식이고 원리는 레이저 회절 산란에 의한 입도 분석 방식입니다. 물리 시간에 이런 용어 배운 것 같긴 합니다. 결과를 보면 저희가 쓰는 입자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1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지름의 3분의 1 정도 크기 입자니 상당히 작긴 작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밀가루처럼 곱습니다. 담당 한약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선 기계 자체가 좀 비싸대요. 수천만 원 정도 하고 그것도 주문 제작해야 되고 고가 장비이긴 한데 실제로 중요한 건 반복적인 채집 행위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일단 첫 번째 극미세 분말을 만들고 채집기 기계가 있겠죠. 한번 걸러줍니다. 그 위에 부유분말 제거. 그리고 또 재분기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유분말 제거하고 또 재분기를 한 번 더 돌립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극미세 분말 액기스만 걸러내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약재 총량이 한 3,000g이다. 근데 결과물은 한 2,500밖에 안 나와요. 이거 나머지 어디 갔냐? 그게 이제 부유물이 걸러진 거죠. 환을 만들면 물론 이제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복용할 때 식감이 부드럽고 효능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해서 갖고 있는 현미경으로 입자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배율은 한 300배 정도 되거든요. 대조군이랄 건 없지만 저희 한의원에 있는 설탕, 쿠쿠다스 부스러기를 비교 대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우선 공진단 분말을 보시면 이 정도 크기고 설탕은 이 정도, 입자가 제법 크죠. 마지막으로 쿠쿠다스 부스러기입니다. 쿠쿠다스는 입자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작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광고 카피 중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공진단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